예, 사진가 블루스 연출한 백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웅역 맡은 백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역 맡은 이현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승용 맡은 김현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순경 역할 맡은 명예만입니다. 네, 영화를 보시고 나서 영화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감흥이나 어떤 것들을 느끼겠지만 또 그래도 이 대화의 자리에서 또 더 듣고 더 많은 또 영화 재미를 또 다시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대화의 어떤 시간에 좀 훨씬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딱 보시고 나서 이 대화는 반드시 해봐야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신 분이 계시면 바로 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가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영화는 지역에서 그 공모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이전부터 어쨌든 영화적으로 풀어내야 될 어떤 것이 좀 존재하셨을 것 같아요.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그 영화 만드는 작품들의 화두는 5.18에 항상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작도 5.18이라는 화두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었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5, 6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작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을 했을 때 잘 안 알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2년 전에 광주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시나리오 쓴 것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아무튼 광주와 또 전주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사진관 블루스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영화를 여기다 사진 작가가 정말 예술에 관련된 어떤 작품을 찍어야 할 건지 아니면 상업적인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저도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점들이 있었어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시점에서 시발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광주라는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5.18이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좀 머릿속에 항상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다음 작품도 또 그런 작품들 좀 그거에 대한 화두가 들어있는 그런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에 항상 작품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대화 그런 고민을 좀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도 현주는 어떤 재욱과 재승의 사이에서의 어떤 장치로만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현주의 어떤 아픔과 슬픔 그리고 상처들을 더 좀 보듬어주고 좀 안아주고 그것들을 더 치료해주는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했다면은 좀 영화가 좀 더 담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재욱과 재승이의 어떤 로맨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주를 장치로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들의 관계에서 현주가 충분히 관계 형성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님 이 캐릭터에 대해서 네.
저도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현주 여배우로서도 소모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싫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본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게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감독님과 그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진관 블루스를 선택해 주셨고 현주로 선택해 주셨고 제가 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현주 자체로 캐릭터에서 진취적인 여성이라던가 물론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더 진취적일 수밖에 없고 또 캐릭터적인 면에서 재승과의 상반되는 모습을 더 명확하게 그리려고 했었고요.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주의 아픔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 표현되거나 이야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장치가 아닌 제 인물 하나로서 재승과 재욱, 특히 재승의 라인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조금 마음속에 접어두고 잘 표현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차례대로 할까요? 재욱이에게 사진은 어떤 인생의 좀 길라잡이가 좀 되어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혼란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서 그 좋은 어른이 건네어준 어떤 것이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온기나 어떤 따뜻함 같은 것들 때문에라도 더 그 사진을 좀 더 잘 해내고 싶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욱에게 사진은 앞잡이 아니고 길라잡이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현주에게 사진이란 글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어린 현주가 재승을 만나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제 입장에서의 사진은 저를 만나서 재승이 누드 사진을 찍잖아요. 예술적인 사진에서, 사람을 담는 사진에서 그냥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진취적으로 갈 수 있는 더 큰 야망을 가진 돈이라고 꼭 표현해 볼게요. 네. 재승한테는 사진이라는 게 아마 기억이나 추억 이런 쪽으로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해왔던 걸 봐오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얘기들을 기억하고 그걸 따라서 쭉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현주를 만나면서 현실적인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재승한테는 사진이 계속 어떤 추억과 기억을 심어주는 그런 의미로 끝까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짧게 나왔지만 그 명순경 역으로 나왔었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채소, 고추를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저희 상사죠. 순경님이 아주 아리따운 여순경님께서 그걸 땄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마음에 진정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좀 열받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리운 마음으로 계속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이요. 감사합니다. 사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 차원에서 혹은 욕망의 차원에서 좀 누드의 어떤 것도 있지만
마지막엔 또 다른 누드의 어떤 변화를 보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독님 먼저 좀 말해주세요. 누드 현주 만나서 상업적이고 자기가 뭔가 경제적인 어떤 수단에서 사용했던 누드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누드에 대한 답은 그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있잖아요. 그 사진이란 누드가 됐든지 몸을 다 보여줬든지 몸을 보여주지 않고 무슨 증명사진을 찍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스냅사진을 찍다든지 그 안에 있는 선과 혼 이걸 담아주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요. 그 누드와 뭐 다른 어떤 개념의 어떤 그거를 분리하고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또 어떤 이면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또 전달을 하시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도 혹시 누드에 대한 측면을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겠나 또 하시잖아요. 제슨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찍기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보면은 스토리상에서도 약간 오해가 생기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성해 가면서 이제 역지사지죠. 상대의 입장으로 돼보고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재승도 한번 똑같이 누드 모델이 되어보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웅역의 배우님은 네, 재욱이가 처음 사진관에 들어가서 봤던 것도 누드 사진이었는데 아마 재욱은 그때부터 어떤 이 누드 사진이라는 것에 상업적, 예술적인 가치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들을 주는 느낌을 재승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진짜로 재승과 다른 사진관을 차려보자고 할 때는 그때 봤던 느낌을 더 살려서 정말로 몸이 큰 사람, 나이가 든 사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걸 목표로 삼는 걸 보면 재욱은 누드라는 것보다는 어떤 진짜 담고 싶은 어떤 정말 잘 담아주고 싶은 피사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현실과 뭐라고요?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제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었어요. 네. 글쎄요. 빨리 지금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공허하고 정말 좀 사실 제가 누드에 관련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영화를 지금 찍었잖아요. 사실 제가 약간 느낌이 이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좀 벗고 있는 느낌. 그래서 뭔가를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보이는 이런 느낌인데요. 진짜 현실이 있다면은 빨리 현실로 좀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었어요. 영화를 제대로 잘 보셨네요. 그냥 여쭙고 싶어요. 그 사진관에는 사진 작가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게 그 그러니까 사람이 왔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 내가 식당 주인인데 약간 좀 불편한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식당에서 친절해야 하는 것처럼 사진관에서도 내가 찍고 싶지 않은 아니면은 찍기 싫은 어떤 캐릭터들이 인물들이 왔을 때 찍어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다채로운 어떤 공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쩔 수 없어든 아니면은 그게 나의 어떤 운명 삶이라면은 찍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묘한 어떤 그 공간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사진관이라는 어떤 공간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금방 얘기하셨던
사진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선배한테 사진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뭐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조언을 받았었어요. 그 시나리오 쓰는 한 5년의 과정 속에서. 근데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한 1년 좀 넘으셨는데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사진관 이 공간들이 한 4군데 정도 나와요. 실제적으로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는 한 2군데가 저는 보이지만은 그 선배 사진관에서 찍기도 했었고요. 이 공간에 대한 편하게 좀 찍을 수 있겠다. 왜냐면 사진관이라는 공간은 쉽게 이렇게 로케이션 이렇게 스카우팅 해주는 곳이 아니어서 편하게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좀 아쉽고 안타깝고 아픔이 좀 있으니까 선배도 보낸 것 같은 어떤 그런 안타까운 아쉬움도 있고, 그 선배가 운영했던 사진관도 없어져서 아쉬움도 있고, 갑자기 그 크레딧 보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뭐 갑자기 그 선배 생각도 납니다. 아무튼 사진관이라는 곳은 저한테는 좀 신비로운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울컥하신 것도 좀 느껴지. 지금 사진에 좀 약간 중복되는 얘기가 좀 있을 수는 있어가지고요. 아까 사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제 영화를 임하시면서 또 본인이 받아들이시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어 하시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이제 그 뒤에는 또 그 사진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이 좀 바뀌시거나 혹은 드시면 어떤 것이 있으시면 얘기를 일단 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욱에게는 길라잡이의 몫을 대단히 해줬던, 그래서 제가 겪고 있던 어떤 혼란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좀 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어준 게 저한테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사진을 막 어떻게 되게 막 대단한 의미다 막 이렇게 중요도를 놓고 하진 않았었고, 그게 최대한 재욱이라는 소년이 청년에게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뭔가 막 더 이렇게 막 욕심내고 이러지 않으려고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게 재욱이라는 청년이 사진을 만나서 어떤 어른이 되어가는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부제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좀 더 넓게 얘기해보자면 사진관 그리고 사진이라는 어떤 교집합을 통해서 재욱, 재승, 은주 이렇게 전부 다 다른 어떤 삶의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주는 게 또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사실 이렇게 촬영할 때 당시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 세 인물에게 사진이 되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어떤 중요한 장치로 쓰여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 속에서는 물론 이제 욕망의 진치였습니까? 네, 현주로서의 사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배우 참여하신 배우로서 사진에 대한 또 어떤 관점이나 이런 신기 있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주한테는 물론 현주가 재승을 만나서 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욕망의 도구 혹은 나아가는 현주 또한 삶이 바뀌는 어떤 계기, 재승을 만나서 사진을 찍는 재승을 만나서 그 사진이라는 걸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더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주한테는 사진이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영화를
보았을 때, 그리고 저는 이거 작품 만났을 때 사진관 블루스라는 이 제목이 마음에 너무 들었었거든요. 사진이 이들의 에피소드를 담는다,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다. 물론 그 사람의 선을 담는 게 사진이야라고 그런 대사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삶, 에피소드를 남기는 그런 게 사진의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보면은 작가가 어떤 의도로 찍었어도 보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생각한 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재생 입장에서는 이 극 안에서는 어떤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나중에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선을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잘못하면 너무 유치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진지하면 또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백정민 감독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워낙에 백정민 감독이 약간 배우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많아서 다이렉트로 바로 얘기 안 하고 계속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런 건가? 계속 또 더 얘기해줘봐, 해줘봐. 계속 듣다 보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좋은 얘기 같지 아니 그러니까 배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결국 뭐 할 얘기는 또 해요. 결국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은 되게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선을 잡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뭐 쫓아가는 거 이런 게 너무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릴까봐 하여튼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편집되고 나온 거를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선을 잘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지만 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느낌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병 배우는 뭐 역시 저는 뭐 짧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저는 뭐 여기 대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 참여자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초반에 그 일본 손님들이 이제 뭐 신혼 부부 혹은 뭐 연예인들이 와서 누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재승, 그리고 뭐 재욱도 그렇고 현주 뭐 이렇게 다 누드 사진을 그 사진관에서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글쎄 뭐랄까요, 그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도 사람의 그 근본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기쁨과 뭐 슬픔과 뭐 고뇌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사진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근본적인 것들만 노출되잖아요. 우리 사람 몸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면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명배우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그리움에 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분이 와 계시다고 하셔서 한번 잠깐 인사 한번 잠깐 드리고. 와서 우리 사진관 블루스 홍보만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줄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재욱이 할머니였어요. 쫙 낫죠. 그리움이라고 해주셨죠. 네. 반갑습니다. 토론 얘기를 해주시고. 옷이요? 옷? 예. 그거는 저기 배우님한테 의상은 뭐 처음에 촬영할 때도 뭐 물론 백 감독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뭐 의상 담당했던 분하고도 상의를 했고, 주로 이제
그 씬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 결정 이제 감독님이 다 해주셔서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무튼 뭐 옷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튀지는 않았잖아요. 농담이고요. 아니 우리 권 배우님 저기 이렇게 점괘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관객인 줄 알았어요. 그렇고요. 그거 좋은 얘기셔요. 저희 사실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누드 하셨던 그 배우분이 원래는 제가 캐스팅했던 배우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촬영 한 이틀 남겨두고 오늘 없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분이 이렇게 자기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프로필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없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분 섭외해서 찍었거든요. 한 이틀 전에.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누드 배우님의 그 하나하나 무슨 이렇게 문신 같은 것들이 보이셨죠. 그 직접 자신의 문신이었고 자기가 했던 거고 또 더구나 캐릭터들이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이 다 일본에 있는 아이들의 캐릭터들이어가지고 이게 또 오히려 또 뭐 전화위복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드의 어떤 본질적인 상업적인 어떤 선과 그 모습들이었다면은 후에는 그 재욱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픈 사람, 뭐 좀 불편한 사람, 또 좀 더 세게 좀 말씀드리면은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그러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가 하나 있어서 몸이 조금 다른 정상적인 사람하고 달랐을 때 그 누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기록을 남기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찍어준다면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준다면은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과 어떤 꿈을 좀 실어주는 어떤 그런 사진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도 빛나는 사진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의 연장선은 맞습니다.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예, 이제 작별의 시간이 임박을 해가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사말들을 하면서 이 시간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일 지나고 그 정상적인 어떤 일정이 돌아와서 관객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관객이 오늘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대단히 매우 감사드리고요. 좀 사진관으로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세상에 지금 영화제에서 보여줬지만 세상에 나올 때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좀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찍었는데 아무래도 관객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하나 정도 던질 수 있었다면 참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사진관 블루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보시고 하나하나 질문해 주신 것도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진관 블루스처럼 각자의 여러분들의 사진관 블루스를 남기면서 저희 사진관 블루스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버이날인데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현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옆에 계신 김행균 배우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그런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긴 씬으로 어떤 역할이 되든 불러주시면은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또 나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또 추억의 공동체가 또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남은 여정 또 시네마 오디세이를 더 즐겨주시면서 전주국제영화제 이번 26회를 또 더 재미있는 시간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